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많은 비로 경남 지역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호 태풍 장미가 경남 해안을 향해 북상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로 부산항의 관리 실태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취재 결과 관련 기관 간 업무가 나뉘어 있고 컨트롤 타워는 없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의사 공급 확대 정책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취재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시간에는 NC 다이노스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주축 선수 가운데 한 명인 강진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미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오늘 오후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창원 마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창우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창원 마산항에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엔 비가 내리고 있진 않지만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5호 태풍 장미는 오후 3시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엔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오전엔 경남 전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태풍의 세력이 약한 편이라 저기압으로 소멸되는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문제는 많은 비를 몰고 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까지 경남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순간 최대 풍속 25m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풍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밀물이 들어와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는 만조 시간대와 태풍 상륙 시간이 엇비슷해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경남에는 이틀 동안 쏟아진 폭우에 이미 매우 큰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먼저 하동 하계면이 쑥대밭으로 변하면서 화계장터가 물에 잠기는 모습 보셨을 거고요. 창녕과 합천에서는 제방이 무너져 침수 피해가 속출한 상태입니다. 경남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주택 300여 채가 물에 잠기는 등 극심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장미까지 남해안을 강타할 전망이라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주민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 마산항에서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40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32년 만에 침수됐던 하동 화계장터는 물이 빠지면서 처참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흙탕물로 인해 성한 곳이 없었고 삶의 터전이 처참하게 변한 주민들은 건질 게 사람밖에 없었다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경남 하동 화계장터. 장터 길목 식당에서 경찰 대원들이 빙수기와 식기세척기를 끄집어냅니다. 바로 옆 녹차를 판매하던 공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녹차 티백을 찍어내던 기계부터 포장지까지 모두 물에 잠겨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기계고 뭐고 지금 완제품이고 포장이고 지금 나가야 될 제품이 많은데 다 하나도 못 쓰게 됐어요. 1층 건물까지 물에 잠긴 장터 안. 피해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최근 리모델링한 이 식당은 숟가락까지 흙탕물로 뒤범벅돼 성한 물건이 없습니다. 성수기를 맞아 쌀과 채소 등 미리 사놓은 식자재는 못 쓰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건졌어요. 제가 서 있는 화계장터 중앙에는 새벽부터 상인들이 내다 놓은 대형 냉장고부터 식탁, 식자재에 이르기까지 침수된 물건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하나라도 더 건져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건진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복구하려고 하면 아마 시일이 클 것 같은데 우리는 또 오늘 하고 또 내일도 다 올 겁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일손을 모아서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섬진강 주변은 처참했습니다. 1층짜리 궁도장 건물 3동이 급류에 못 이겨 구석에 처박혔고 운동기구도 못 쓰게 됐습니다. 강변에 심어놓은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물 빠진 녹차밭을 비롯해 감나무와 배나무까지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녹차밭 4헥타르가 이번 비에 모두 물에 잠겨 수확을 앞둔 녹차잎은 전부 못 쓰게 됐습니다.
가공 시설 자체는 지금 전혀 못 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얘기하면 지금 내년 생산까지도 지금 지장이 있는 거죠. 하루 동안 4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경남 하동에선 건물 300여 동이 침수되고 4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한편 농경지 70여 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주말 기록적인 비가 내린 가운데 특히 제방 곳곳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제방 붕괴로 주민들이 피하는 사이에 소구출 작전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그 긴박했던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녕군 이방면 들판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낙동강 종주길인 자전거 도로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어제 새벽 낙동강 제방 40여 미터가 무너지면서 창녕의 2개 마을이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제방이 유실되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인근 도로는 이처럼 노란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단잠을 자다 고지대로 탈출하는 등 360여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가면 전기줄 몸만 나오지 못 죽을까 싶어서 자다가 막 이장이 감질려서 돌 터졌다고 감질려서 그래서 쫓쫓 뛰어나갔어. 합천군 쌍책면과 율곡면도 인근 제방 붕괴로 수중도시로 변했습니다. 주민들은 일찍 대피했지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축사에 갇힌 소 구출 작전도 펼쳐졌습니다. 떠내려가는 수십 마리의 소들을 주민들이 보트를 타고 힘을 합쳐 구조합니다. 자식 같은 가축들이 물에 빠져 탈진하거나 폐사하자 사육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하늘이 무너진 거지요. 45년 제가 돼지 사육을 하면서 합천댐에 되기 전에도 이런 물이 안 남았습니다. 합천 환강변을 따라 비 피해가 집중됐는데 합천댐에서 초당 2,700톤까지 방류량을 늘린 탓에 주민들은 피해가 커졌다고 하소연합니다. 매미 때도요 400mm 비가 왔습니다. 여기에 400mm 비가 왔을 때도 여기 괜찮았어요. 어제 불과 230mm밖에 안 왔습니다. 비가 여기에. 이거는 수해가 아닙니다. 이건 인재입니다. 이거는. 이틀간 쏟아진 폭우에 경남에서는 농경지 686헥타가 물에 잠기고 가축 3,6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필리핀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장미가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력이 다소 약하긴 하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리겠는데요. 사천, 진주, 의령에는 호우주의보가, 경남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남 지역이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태풍으로 인해 경남 지역에는 초속 10에서 2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태풍으로 인해 형성된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5도, 창원 2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8도, 양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8도, 사천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태풍이 영향을 주는 시기와 만조 시각이 겹치면서 침수 피해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풍은 오늘이 지나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내일 일부 지역에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 대폭발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죠. 그렇다면 세계 5위권 항만인 부산항은 어떤지 살펴봤는데요. 취재 결과 위험물 관리에 대한 기관들 간의 업무가 나뉘어 있고 명확한 컨트롤 타워는 없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항구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납니다. 배색 모양의 연기가 솟구칩니다. 불기둥이 올라오니 건물도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현지 시간 지난 4일 저녁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일어난 폭발로 최소 130여 명이 숨지고 5천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세계 5위권 항만인 부산항은 어떨까? 이번에 레바논에서 폭발을 일으킨 질산 암모늄 같은 위험물을 보관하는 장치장은 부산 신항에 27곳, 북항에는 23곳에 달하고 현재 1,740톤의 질산 암모늄이 있습니다. 레바논 항구 폭발 사고의 질산 암모늄 2,750톤과 비슷한 규모. 항만 당국은 부산항에는 분산돼 있고 오랜 시간 보관되지도 않아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컨테이너 부두 내에 하역한 이후에는 소방청에 의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또 그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관되고 질산 암모늄처럼 폭발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물에 대한 책임 기관은 어딘지 살펴봤습니다. 위험물을 싣고 오는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현황 파악은 항만공사가, 위험물 선박 입출항 허가와 하역까지는 부산해양수산청이, 장치장 설치와 관리는 터미널 운영사가 하고 점검은 소방본부에서 합니다. 항만 위험물 하나에 무려 4곳의 주체로 업무가 분산돼 있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 명확한 컨트롤 타워는 없습니다.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공사나 지방에 있는 해양수산청 그리고 터미널에 있는 운영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협력해서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항 위험물 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유기적인 소통 체계와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사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도 이번 기회에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입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의대생 중 매년 300명은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의료계가 의사 공급 과잉을 초래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역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가 동일하게 품고 있는 목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지역들로서는 일단 지역 의사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울산도 지역 의사를 50명 이상은 확보해 의사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따라서 지역 내 울산대 유니스트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하지만 지역 의사의 의무 복무 기간 10년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다 채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0년 중에 5년을 수련 과정으로 보내고 나면 실제 전문의로 활동하는 기간은 5년 전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의무 복무를 마친 의사가 울산에 계속 남을지도 불확실합니다. 이번 정책에는 공공의료원 등 지역 의사가 일할 곳을 만들겠다는 내용은 없는 데다 늘어나는 의대 정원은 기존 의대에 나눠주기로 해 울산의 의대를 새로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시도지사들은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병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진주 소년운동 100주년 기념전이 오늘 오전 진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경남 평생교육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 회의가 오늘 오후 거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하찬석 국수배 영재대 정상기념대국이 오늘 오후 합천군 청와대 세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사천문화재단 기획특별전시전 반고흐 그 위대한 여정이 사천미술관에서 이달 26일까지 계속됩니다. 사단법인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창녕군지회 창립총회가 오늘 오후 우포농협에서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 시즌 NC 다이노스의 중심 타자로 자리매김한 강진성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박성은 리포터입니다. 가장
뜨거운 선수죠. 강진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아주 야구하는 게 좀 즐거울 것 같습니다. 즐거우시죠? 네, 하루하루 그냥 야구장 나오는 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즌에는 2할 4푼 7리 타율과 2홈런 그리고 네. 14타점에 그쳤는데 네. 지금은 좀 시즌 초반부터 기세가 다릅니다. 네, 아무래도 이동욱 감독님은 저 신인 때부터 쭉 봐오셨는데 그때도 너는 재질이 충분한데 그 투수와 타이밍이 살짝 부족한 면이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너 걸 좀 버리고 9년 동안 했으니까 너 걸 좀 버려보고 새로 다시 시작해보자 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타격폼을 레그킥에서 왼발을 이제 땅에 집어넣고 노스텝으로 치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진선 선수는 이제 드디어 이 모창민 선수의 그 대타로 나오면서부터 네네. 9년 만에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어떠신지? 그냥 저는 뒤에서 항상 준비하는 백업 선수였기 때문에 그냥 저는 한 타석에 어떻게든 결과를 내야 되는 선수였다가 이제는 창민이 형이 어떻게 또 부상 당하시고 제가 그 자리를 지금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잘 나와서 기분 매우 좋고요. 네, 앞으로도 쭉 이 기분 이어가고 싶습니다. 포지션 변화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올 시즌에는 일루수를 또 처음 하시게 되셨는데 어떤가요, 일루수? 처음에 처음 이제 스타팅 나갈 때는 좀 떨렸거든요. 이거 어떻게 뭐 상황이 이루어져도 어떻게 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이제 한규식 코치님께서 항상 마무리 캠프 때부터 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규식 코치님 말씀대로 그냥 제가 수비 나가면 항상 코치님이랑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수비 위치도 잘 조정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 상황이 이렇게 이 상황이 이렇게 점점점 좀 잘 적응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목표가 무엇인지? 원래는 제가 올 시즌 목표가 이제 1군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였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백업으로 어떻게 붙어보자 했는데 이제는 시합 계속 나가고 또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아프지 않고 한 시즌을 잘 1군에서 많은 경기에 나가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팀이 어떻게든 작년에 5강은 들었지만 아쉽게 좀 바로 탈락했는데 이번에는 좀 가을 야구가 길 수 있게 거기에 좀 보탬이 되는 게 목표고 이제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는 한 2자릿수 홈런도 한번 기록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2학기 학사 일정 운영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전교생 1,000명 이상의 초등학교는 교실 내 3분의 2 밀집도 유지를 권장하고 그 외 학교는 전학년 등교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교는 전교생 800명 이상이 3분의 2 밀집도 유지 대상이며 중3은 매일 등교를 권장하고 고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역의 주력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완제기 수출 활성화와 항공정비 국제 허브화를 비롯해 미래형 비행체 개발 기반 구축과 항공우주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68개 추진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10년 동안 총 투자 예산액 1조 4,930억 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기관 등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STX조선 무급휴직자를 비롯한 조선업 종사자가 참여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말 조선업 종사자 가운데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를 중심으로 그린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했고 창원 간선도로 완충 녹지에 꽃과 나무를 심는 등 도시 녹화 사업에 106명의 사업 참여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현금성 보증금이나 보관금 등 회계 관련 수납 업무의 전 과정을 전산화한 세입세출 외 현금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연간 15,000건, 1조 7,300억 원에 이르는 입찰과 계약, 하자 보증금, 국비집행 잔액 반납금 등을 전산 처리할 수 있는 편리성으로 도입 한 달 만에 계좌 수가 400건을 돌파했으며 수납액은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거창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교육센터가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연간 1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거창군에 따르면 거창읍 중앙리 18,000여 제곱미터에 군비를 비롯해 894억 원을 들여 건립 예정인 복합교육센터는 최근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751을 기록해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준공 후 사업 수지 분석 결과 연간 15억 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코로나19로 지난 5월부터 임시 폐쇄했던 학교 내 열린 주차장 63곳을 오늘부터 개방합니다. 열린 주차장 개방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며 창원시는 열린 주차장 이용자들은 생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함양군이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 지역에 경로당 급식 도우미 사업을 확대합니다. 함양군은 지역 내 408개 경노모당 가운데 지난해 65곳의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를 배치해 어르신들께 위생적인 점심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112곳의 경로당에 급식 도우미를 파견했습니다. 거창군이 군청 인허가 부서와 읍면 창구 직원 등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하기 위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거창군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민원 접수 건수는 모두 21만 건으로 공무원들이 월 평균 3만 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